정부에서는 해주는 거 없고 뭐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는 비과학적이고 비통계적인 옛날 임진왜란 때 선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충분하게 일단 지원을 하고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초선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북초방송국의 약체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얼굴, 그다음에 반가운 얼굴 두 분이 오셨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최승재 의원님이시고요. 또 그 옆에 계시는 분은 궁금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인지. 자, 최승재 의원님, 네. 먼저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최승재 의원님 옆에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모셨고요.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대한당구장협회의 정인성 전무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정인성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당구장 사장님들 업주의 편에서 서서 업주분들을 대변하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삭발 투혼을 저희 사장님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해주는 거 없고 뭐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머리를 밀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신문 네 그러시구나. 머리 많이 금방 잘하셨네. 아니 최승재 의원님 보면 우리가 K방역 하는데 이게 막 생계 위협이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는데도 정부를 믿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협조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정부가 그것에 화답해야 되는 시점에 여러 가지 목소리와 반대되는 목소리와 아닌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혼란이 시장에서 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제일 흐르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국가란 그래도 위기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국가와 같이 함께 간다는 그런 정신이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가장 필요로 하면서 최소의 요구사항이 뭔가요? 우리 소상공인들. 일단은 현실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비과학적이고 비통계적인 지금 사실 1년 동안 그 코로나를 저희가 지켜봐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많은 경험이 쌓였을 겁니다. 네. 이제는 네.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좀 더 발맞춰서 준비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실제 운영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셔야죠. 사실 K방역을 온 국민이 믿고 지원을 했지만 어떤 과학적, 통계적, 그 다음에 시스템적 이런 것들을 뒤따라오지 못했던 이번 정부는 K방역이 잘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겼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긴 건 아니에요. 이긴 건 아니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옛날 임진왜란 때 선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의병하고 충무공의 활약으로 간신히 물리쳤는데 결국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최고 전공을 세운 그렇죠. 사람이라고 네. 행세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한쪽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지금 얻어낸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씩 다 지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이 정부가 가장 잘못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잘해서 이 모양이 된 건데 이거라도 해가지고 온 건데
지금 계속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정말 국민들한테 또 다른 좀 피해를 또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돼서 소상공인 네. 부분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손실보상제도가 이 정부에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그동안 고생하신 소상공인들한테 손실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건 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손실보상 관련한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보상하겠다. 지금 이게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쪽에 있는데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그 이제 뭐 전반적인 보편적 지원 말고 핀셋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일단 지원을 하고 보상제도에 관한 거는 시간이 많이 법적으로 걸리니까 준비를 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저희 당이나 저희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에서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얘기해서 마련된 그 재원에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나 정부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거꾸로 나가고 미연적으로 나왔었죠,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남아있는 예비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소상공을 위해서 특히 박영선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소상공을 위한다는 말만 있었지 실제 본인들이 그분들을 위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나 대비하는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결론이네요. 예, 맞습니다. 확보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4차 지금 이제 지원금이 그 편성돼서 이제 지급이 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이게 보상이냐, 예. 지원이냐라는 부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째, 왜냐면 실질적으로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이 되었던 업종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루어져야 하는 그 돈이 그래야 효과적으로 실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이 비용도 작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죽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전문님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말씀 좀 주시죠. 지금 현재 K방역을 하는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당구장과 PC방 시설입니다. 네. 네. 그 위에 보면 당구장은 2m, 4m의 공간에서 2명이서 경기를 합니다. 네, 네. 아래는 PC방인데 칸막이는 있지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네. 비말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밀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밀이라고 하죠. 밀접, 밀집, 밀폐. 이 공간을 보셨을 때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 전 그냥 이걸 보기 전부터 당구장이 더 안전할 것 같았어요. 흡연실입니다. 네. 이 한쪽은 이쪽은 PC방이고 이쪽은 당구장인데요. 네. 네. 실제 당구장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에 환풍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C방 같은 경우는 막혀 있는 부분에 뭐 이렇게 환풍기 정도 돌아가는 정도고요. 그렇다면 실제 PC방은 24시간을 영업하는데 당구장은 지금 10시에 묶여 있을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사실 PC방은 영업이 안 되고 당구장이 도리어 영업이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전문님 주시는 건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금보다 더 영업을 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정부의 방역 지침 자체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든 너무나 비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그거는 사실 지금 잠깐 들어도 와닿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남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아니면 정부가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오늘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 관련된 부분은 법률적으로 뭘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 손실보상에 관련된
프로테지에 관련된 부분은 대법원에서 몇 퍼센트 나오는 거는 이제 판사님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거를 50%, 60%는 여러 가지 기준이 틀린 거죠. 다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든 건 뭐냐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죽어버리니까 그동안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서 지금 다 이미 망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정책을 썼을 때 우리가 표를 더 얻느냐 아니냐 맞아요. 그 계산을 하면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손실보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차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그게 세력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원을 했을 때 표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민감한 부분에다가 돈을 주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조가 확 바뀌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지난주에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정세균 총리 때 질의도 했는데 뉴딜 올해 수십조가 나가요. 네. 그 중에 일부만 사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돌리면 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지금 금액이? 현재 구조조정이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보기에도 이거 보통 21조 정도, 52조 정도는 구조조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요. 지금 이게 불용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안 쓰여지고 있어요.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여유 재원 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지금 재원이 기금이 그냥 남아 돌고 있어요. 이것만 지금 이 기금에서만 빼서 당장에 이러한 데다가 소상공인들 도와주면 되는데 이거는 건들지 않고 또 다시 추경을 하겠다고 네, 얘기하는 근데 거고. 지금 당장 급한 불 끄는데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요? 지금 그 관련된 추계가 네. 지금 나오지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에 관련된 부분 2020년 부가세 신고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일단 대출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지금까지 대출이 막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용등급을 따지고 있어요. 그날 정세균 총리가 대정부님한테 대출해줬다는데 아니 근데 신용 등급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용등급 좋은 사람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보통 떨어졌죠. 신용등급이 한 2등급, 그것도 좀 좋은 사람은 떨어졌어요. 1등급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6등급, 7등급까지 떨어진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또 그분들이 실제 폐업을 한 사례도 많고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세상 풍력이 발전을 한다고 지금 48정가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그게 사실 누구 뒤로 들어가는 돈이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 살려야지. 정말 그냥 후한무치한 애들이에요, 정말. 저희가 이 부분에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께서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4차 재난지원금을 꼭 3월에 지급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 그건 네, 결국은 그렇죠. 선거거든요. 선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4월 7일 날 지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약간 빈정되는 거죠. 그 정도로 선거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나 여당이 하는 일이. 본의 아니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듣고 보니까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정말 100% 헌신적으로 지원을 하셨던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에서도 침묵하셨던 정말 우리 K방역의 가장 큰 주역들 중에 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목이 메어요, 솔직히. 근데 최승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충분히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예산에 이번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예산도 잡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비비가 됐든 기존 예산을 돌릴 수가 있든 지금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일단 죽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참 죄송한데 죽어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자금을 대출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산들을 전용을 하는 절차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구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의 어떤 산업적 기반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시거나 알고 계시는 건 너무 정치적으로 선거용으로 생존의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마무리로 바람이 됐든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약속이 됐든 한마디씩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제 환노위에 있는데 사실은 고용 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거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지금 사실은 주먹구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양금 의원님. 저는 제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아마 재승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산자위는 손실보상제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최승재 의원님. 네, 뭐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자본주의제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제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한번 폐업하면 재개하기 힘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지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국민의 어떤 대표자인 이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의 근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심과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전무님. 저희와 같은 현장인 업자들 그리고 골목 상권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을 한 업종분들은 가장 희망하는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역 기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호흡기를 끼고 살아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저희의 건강 상태, 즉 경제 상태가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걸 자꾸 막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희생돼야 되는 그런 정책이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방송은 다른 방송이랑 다르게 마음도 되게 무겁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숙제를 사실은 전무님을 통해서 확인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은 그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금 전체 당내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드리려고는 했지만 주도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최승재 위원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화력을 모아서 이걸 조기에 해결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통감했고요. 그 부분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